안녕하세요. 저는 LG CNS의 안무정이라고 합니다. 증강지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구먼티드 인텔리전스라는 그런 증강지능이 있는데, 우선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아티스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나름 독창적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오픈 AI의 달리, 이게 아마 달리도 살바도르 달리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 달리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유사한 AI의 그 도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고 봐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제품을 생산해내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우리가 시안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 시안을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쭉 만들어 볼 때 뭐 색깔도 여러 가지로 해보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액티비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중요하지만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AI의 뭐 페인팅을 기능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 컨셉을 던져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디자인 시안이 나오면 그 중에 하나 셀렉트해서 그거를 재해석하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 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전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그 렌더링이나 이런 그런 뭐 오토데스크의 디자인 툴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뭐 카메라를 이전에는 다 세밀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줬다면은 그 AI가 적절하게 카메라를 세팅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챗 GTP 나오기 이전에 그런 AI 활용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얘기하면 그림을 그려주니까 훨씬 더 AI에 대한 발전 속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레벨업이 돼 있거든요. 정리드리자면은 나의 컨셉을 사람한테 이거 시안 이거 만들어 줘. 와, 이거를 실제 AI한테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 중국에는 내가 그걸 가지고 다시 리제너레이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올리는 자체는 아닌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고유의 사람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선은 저는 이제 개발자가 대체된다기보다는, 개발자가 이전에는 프로젝트 하는데 3명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챗GPT가 보편화되면 3명까지는 안 필요하고 한 명이나 1.5 정도? 그거에 대한 비용이 줄겠죠. 이게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요. 개발자가 줄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챗GPT에서 나오는 코드를 질문을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려면 그 언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시안을 만들듯이 요거 그냥 챗GPT한테 내가 이런 기능 활용해서 뭐 어디 사이트에 접속해서 데이터 갖고 오는 거 코드 만들어줘. 그러면 이게 탁 생성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카피하게 되면 거기다가 부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한 생성되는 게 전체 모듈의 100 중에 한 80 정도는 완성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20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엄청 좋아지는 거죠. 근데 단 조건은 프로그램 언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내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가 줄진 않지만 개발의 전체적인 비용을 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한된 시간보다 챗 GTP를 활용하게 되면 그래도 한 2배, 3배 정도 이상의 생산성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좋은 툴이다라고 봐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챗 GTP한테 물어봐. 근데 그 물어볼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정말 디테일하게 쓰듯이 그렇게 질문해야 돼요. 심플 퀘스천이면 나오는 앤서는 심플해요. 그게 이제 챗 GTP의 그 활용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이제 바두가 이제 조만간에 나오게 되면 3개의 챗 GTP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챗 GTP가는 오픈 AI 쪽에 던지고 MS에 던지고 그 다음에 구글에 던졌을 때 나온 걸 가지고 비교하게 되면 정말 환상적인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문해력, 두 번째는 데이터 리터러시, 마지막으로는 옵셔널일 수도 있는데 영어에 대한 언어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글로벌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챗 GTP에 뭐 오픈 AI, 그다음에 구글이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거기서 갖고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그 질문을 통해서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정말 양질의 정보들을.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 리터러시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걸 어떻게 재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느냐, 이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하고 문해력은 뭐냐면 이게 정보들이 나오게 되면 조합을 하잖아요. 재해석을 하고 이럴 때 자기의 비판적인 생각을 거기에 넣지 않게 되면 우리가 표절이나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글링을 해서 나온 거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있는 거를 블og 카피 해가지고 그냥 리포트에 제출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재해석이 없으면. 그럼 재해석을 하려면 그 실제 문해력이 이제 뒷받침져야 되고, 문해력이 뭐냐 그러면 이제 독서를 얘기하죠. 뭐 책 읽고 싫어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챗 GTP 자체에서 방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잘 정리하는 게 그게 독창성이고 그게 창의성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나의 글의 어떤 독특성을 상대방들한테 전달할 수 없으면 일반적인 검색 결과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 검색 결과에 대한 부분이나 뭐 예를 들면 챗 GTP에서 나온 정보들은 일반적인 거고 다 아는 정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이제 문해력, 그다음에 데이터 리터러시, 그다음에 이제 선택적으로 영어에 대한 언어력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영어를 통해서 질문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성된 정보를 해외 쪽에 판매를 하거나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적정한 수준의 이제 영어 컨버세이션이 되면 굳이 뭐 한국에 살 필요 없죠. 싱가포르 가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불멸의 기술이다 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물어본다면 앞으로 그냥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 기술이 뭐냐라고, 두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AI, 하나는 메타버스. 이 두 가지는 정말 불멸의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업의 핵심은 DX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는 4차 산업혁명에 나오는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기술을 가지고 기업의 프로세스를 실제 자동화, 그 다음에 지능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거의 핵심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고객의 가치 창출이거든요. 근데 고객의 가치 창출은 뭐냐?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게 막 뭐 서비스 되고 그러면 감동하잖아요. 그런 걸 해주기 위해서 DX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DX 자체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고객을 잘 케어하지 않으면 그 기업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갖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이제 DX의 핵심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 요소 중에 핵심 중에 코어 중에 코어는 AI와 메타버스거든요. 그래서 이랜서에 계시는 분들이 뭐 나는 프론트 단이고 나는 백엔드 단이고 나는 DBA고 나는 UI UX고 이런 자기 고유의 전문 영역들을 다 갖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영역에서 나는 DX를 위해서 어떤 역량을 더 가져갈 것인지, 더 학습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DX를 위해서 나의 전문 지식을 어떤 식으로 잘 딜리버리 할 것인지,
이거를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다면 AI로 그 자기 기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어요.